안녕하십니까. 하방천입니다. 오늘은 동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리로 만든 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가, 이 현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가는 이제 형상을 가지고 기능 해석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가풍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래 이제 풍수라고 하는 것도 형상을 기본으로 해서 이기를 적용합니다. 이 형상이 없이 이기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허공에 이기를 적용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형상이 있어야 이기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 형상을 채로 하고 이기를 용어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두 가지는 이제 일체로 되어 있는 거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형상이 기본인데 이 형상을 위주로 해서 기능 해석을 하는 부분이 이제 현가풍수라고 합니다. 형상을 주로 한다. 이기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위주로 많이 평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능 해석을 하면 잘 맞습니다. 실제. 그때 이해할 부분이 이제 먼저 이 용어 점거라고 되어 있는데 청룡백호 주작 현무입니다. 우리가 여십자를 그어서 우리가 여기에 주택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택의 대문 앞에 대문 전면 있죠. 전면을 이제 명당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작입니다. 주작. 그 다음에 왼팔 좌측에 해당되는 부분이 청룡이고 우측에 해당되는 부분이 백호에 해당이 됩니다. 백호 뒷부분이 현무에 해당이 되죠. 뒷부분.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자, 청룡백호 주작 현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주변 환경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좌측에 뭐가 있느냐, 우측에 뭐가 있느냐, 건물이 있느냐, 아니면 나무가 있느냐, 도로가 있느냐, 교량이 있느냐, 뭐 이런 뭐 수로가 있느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기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점거라고. 청룡과 백호가 점차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집이 한 채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이 주택의 터지. 주택의 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좌측과 우측을 보시는데 이쪽이 앞이라고 할까요? 이쪽. 이렇게 본다면 이쪽이 청룡이 되겠죠? 청룡과 백호. 자, 그런데 이 지대의 높낮이가 이렇게 같은 평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좌우로 가면서 이렇게 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약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점거라고 하는 것은 점차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주변 형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용어니까 청룡자락과 백호자락의 토지의 형태가 주변 환경이 이렇게 높아지는 형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건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주택이 있고 좌우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서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용호 점거라고 합니다. 용호 점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부분은 이제 길하게 평가를 해줍니다. 좋게 본다는 얘기죠. 길한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낮아지는 경우하고 높아지는 경우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터를 고를 때는 가급적이면 좌우가 약간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살고 있는 집 터에서 봤을 때 좌우에 도로가 약간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좌우 양측이. 그래서 그리고 이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요. 주변에 건물이 있는데 거의 가운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에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청룡백호가 다 충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산골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면 이렇게 이게 기슭 명당, 마당 앞으로 이제
물이 흘러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특히나 또 좌우에 청룡백호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좋았고요. 실제 사는 사람도 운수가 좋았습니다. 사주는 어땠느냐? 사주도 나름대로는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자기 운기를 풀어가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운기가 좋았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을 용어 점고라고 합니다. 주변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죠. 상당히 잘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요. 자, 오늘은 그 현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영어 점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상가, 주택, 사무실 다 모두 동일합니다. 뭐 상가 다르고 주택 다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변 형상을 보고 판단할 때는 입지를 정할 때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상가 사무실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변 형상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좋은 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짓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 자기의 운기가 좋아져도 그만큼 풀어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런 좋은 환경을 갖춘다면 실제로 몇 배의 효과를 더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직도 불신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실제 사례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고 운기도 좋았다. 자, 동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전에 대해서 이 동전은 동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동전의 모양을 보시면 자, 바이두 들어가 봤습니다. 길상물로. 이렇게 동전은 가장자리가 둥글게 되어 있고요. 내부는 네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원지방이죠.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과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려 있는 것으로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후대에는 실제 저런 동전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천원지방 형태로 만든 동전을 장식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상여의라고 하는 건데요. 길상여의, 좋은 일, 상스러운 일, 또 자기가 마음먹은 거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자에 길상여의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동전을 활용합니다. 동전을 활용하는데 천기와 지기, 그 시대, 나라가 가장 부흥했을 때 사용했던 동전, 그러면 그 시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천기와 지기를 머금고 있겠죠. 또 사람들의 손을 탔죠. 그래서 인기, 이 세 가지가 모여지면 천지인 삼기가 하나의 동전의 기운에 뭉쳐 있다,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제전을 사용할 때는 옛날에 가장 부흥했던 때, 나라가 발전했던 때 사용한 동전을 가지고 풍수 길상물로 사용하시는 것이 원래는 좋습니다.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구할 수 없으면 이러한 것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죠. 택이라고 개광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식품으로는 좀 괜찮습니다. 설치해 보면요. 멋으로 설치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전 모양은 이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전. 특히 이제 오제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제전. 국내에서는 낯설죠. 오제전. 5개 동전이죠. 5개 동전을 붉은 실로 엮어놓은 것을 오제전이라고 합니다. 가장 부흥했던 청나라 시기, 가장 부흥했던 시기에 사용했던 동전들을 5개의 엽전을 모아가지고 묶어서 꾸러미로 만들어서 설치합니다. 문에 설치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천진 3기를 모아서 그 기운이 서려 있는 동전을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다. 자, 동전은 뭐 사무실 책상에 좌측에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문 앞에 갖다 두기도 하고요. 오제전, 문을 열었을 때 계단이나 승강기가 보일 때 사용한다 이런 것은 특히 이제 오제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제전을 그 계단이나 승강기가 보이는 쪽에 걸어 두기도 합니다. 내려가는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보일 수가 있죠. 또 승강기가 보이면 재래 제거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재문의 기운을 응기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화 시키는 거죠. 동기화. 이렇게 계단이나 승기가 보일 때 사용을 한다. 오제전을 사용합니다. 동전을 넣는 위치는 뭐 대문의 우측에 넣는다.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내 여건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붉은 실을 사용해서 화극금 해서 집안 여성의 구설을 방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는 뭐 동전을 침대 머리 아래에 놓아두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오왕살 제거라든지 이윽 토성의 병부성의 기운을 설계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이나 승강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벽면 모서리에 충사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이런 것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장각, 즉 벽면 모서리에 충사를 받고 있을 때는 차사고라든지 혈광의 전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운의 동기화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동전을 설치해서 재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충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살기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오제전 뭐 사용은 뭐 곳곳에 살기 얘기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가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전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동전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동전에 대한 사용법을 잘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필요하다면 또 집안에 있다면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사서 할 필요는 없겠죠. 있는 옛날 동전을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오제전을 따로 사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 동전 묶어서 엮어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라가 부강해질 때 평온할 때 사용했던 동전들을 모아가지고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현가풍수의 개념하고 현가풍수에서 말하는 용어점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동전의 뜻, 동전의 뭐 설치라든지 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집안에 있는 소품을 활용하시고 가급적이면 금전 사용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자제하시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역학은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소품, 현대, 과거에 사용하던 물건이라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재 사용하는 물품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좀 늦게 올렸는데요. 좀 늦긴 했습니다, 많이. 앞으로 차츰차츰 여러 가지 사조 현가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끝까지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